하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올겨울은 특히 많이 춥고 사건 사고도 유독 많았던 겨울이었던 것 같죠? 그렇지만 드디어 사계절 중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왠지 봄 하면 포근한 느낌이지 않나요? 제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특히나 봄을 좋아합니다. 그 봄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래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해져가지고 사계절이 부족할 만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경계선이 점점 무너져가는 느낌을 할까요? 자, 올해 예상은 4월 말부터 더워진다고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잘 버티고 우리 견뎌보자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온 저 김종현의 뮤직톡 54번째 막을 열어볼까 합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자, 첫 곡으로 아주 상큼한 노래였습니다. 로이킴의 봄. 성큼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 봄에 대한 기운이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한 달, 그리고 뭐 분기, 심지어 1년까지 큰 이슈 없이 평안하게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매일매일을 버라이어티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무척 평범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자, 저의 직업 특성상 요즘에는 하루하루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의 대면 접촉이 많아져서 그런가? 그런데요, 며칠 전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격하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이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주차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의 입주민들은 많고 주차장에 협소하게 되면은 이중주차라는 걸 하게 돼요. 이중주차는 정주차를 한 그 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서로 밀 수 있게, 예, 그렇게 이제 장치를 해놓고 이중주차를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고 이제 가게를 올라가고 영업이 끝나고 내려왔는데도 제 차를 뺄 수 없는 또 상황이었어요. 제 차는 물론 밀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뭐 엉키고 설키고 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밀 수 있고, 제 뒤에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뭐 골아 떨어졌죠. 새벽에 퇴근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의 20통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차 때문에 퇴근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사실 그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장문의 문자로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 출근을 했는데 바로 옆집에 있는 옆집 가게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마치 저를 그냥 뭐 죽일 듯이 덤벼들더라고요. 긴 설명까지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주차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자기 피해 보상을 해달라. 피해 보상? 글쎄요, 이걸 뭐 금액적으로 한다는 자체보다도 그런 발언 자체를 바로 옆집에서 이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죠. 내가 한 소리 더 하면 정말 육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극한적인 상황까지 갔었는데 제가 정말 꾹 참았어요. 왜 참았냐? 여러 가지 얼굴이 떠오르죠. 저희 일단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의 또 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뭐 제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가게 손님들,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서 제가 잘못되면은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저도 수업도 해야 되고, 그 짧은 한 10초, 20초 상간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이거 오래 했나? 이제 떠나가야 되나? 좀 씁쓸하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웬만하면 다 조율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저보다 한참 한 20살이나 어린 친구가 마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야, 세상이 참 많이 변했고 내가 나이를 먹은 건가? 암만 그거는 과거를 회상해봐도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추억이라 하기는 뭐하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주차 슬기롭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거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차를 가게에다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좀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곡이 생각이 나네요. 자, 김범용의 인생길,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노래입니다.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울퉁불퉁 시골길, 구불구불 고갯길, 가다가 돌아서는 막다른 골목길,
생각날 거야 술이 취한 어느 날 밤에 누구를 위한 이별이었는지 그래서 우린 행복해졌는지 시간들을 난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지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나의 곁인데 돌아와 지금이라도 날 어디라도 나는 달려나갈 텐데 돌아와 우리 우연한 만남이 아직도 내겐 사치인가 봐 돌아와 나를 위한 이별이었다면 다시 되돌려야 해 나는 충분히 불행하니까 누구를 위한 이별이었는지 그래서 우린 행복해졌는지 그렇다면은 아픔의 시간들을 난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지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나의 곁인데 돌아와 지금이라도 날 부르면 그 어디라도 나는 달려나갈 텐데 돌아와 우리 우연한 만남이 아직도 내겐 사치인가 봐 돌아와 나를 위한 이별이었다면 다시 되돌려야 해 나는 충분히 불행하니까 자,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두 곡 잘 듣고 왔습니다. 김범용의 인생길,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인생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요. 왜 우리는 아둥바둥 그렇게 치열하게 각박하게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일단은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라디오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행복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넋두리고 투정이라고 그냥 봐주세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저와 이제 제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이 50대 이상, 저와 같은 50대 이상, 80년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글쎄요, 체벌, 뭐, 구타, 폭행, 이런 거, 글쎄, 지금의 시대와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았죠. 그렇죠? 과거의 선배들에게 얼차례라 그러죠. 기합. 예, 요거는 이제 특히 기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179cm인데 한 반에 60명이 있었죠, 보통 그때는. 그런데 제가 51번이었는데 점심시간마다 선배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뭐 2학년 선배들이 와서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냥 51번부터 60번까지는 키 크다는 죄 하나로 10명은 그냥 부쩍 맞았던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그리고 방과 후에도 불려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행을 당하는데도 감히 대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19살이죠. 고3 선배님들은 하늘이라고 해서 아예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어요. 지금 뭐 2살 차이 별거 아닌데, 그쵸? 자,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라떼라고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라떼는 글쎄 뭐 라떼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많이 맞았죠.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으시고 막 좀 마음에 안 들면 나와, 너 나와, 엎드려 뻗쳐. 그래서 그냥 기본 5개 때는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말대꾸는 아예 뭐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자,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교단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훈육을 할 때, 글쎄요, 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학생들한테 훈육을 하는데 선생님이 폭력을 가하려고 하니까, 뭐 폭력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체벌이죠. 야, 모든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딱 촬영하려고 핸드폰을 다 꺼내드는데 살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 학생이 만약에 체벌을 당했다 그러면 다음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와. 그래가지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글쎄 이게요, 정말 잘못된 건데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지, 정말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에? 제가 이제 아들이 지금 31살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런 거를 질문을 해봤어요. 아들아, 너 교사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들이 딱 합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하는 선생님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의 뭐 체벌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맞을 용의도 있다. 하지만 글쎄요, 뭐 사교육 열풍이 언제부터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막 열에 차서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즉답을 회피하고, 야 어차피 너 학원 가서 뭐 문제도 풀고 공부할 거 아니야,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공무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을 뭐 선생으로 보겠습니까? 저희 때문에도 학원도 없었고 오직 선생님의 뒷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정말 위대한 느낌의 스승의 날도 그냥 정말 울면서 그렇게 기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학생과 선생은 딱 선이 있어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노력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MZ세대들이 교단에 서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좀 극성맞은 학부모들도 많고 정말 말썽꾸러기 학생들도 있고 막 대들고 이러니까 저 같아도 아마 회의를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이런 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2번째 시간인데 좀 무거운 주제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거운 얘기이긴 하지만요, 노래는 따뜻한 노래로 2곡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 그리고 심플리 선데이의 사랑해요.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얕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얕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문득 스치는 기억에 머물러 그대 이름을 부르며 말없이 그대는 미소로 답하죠. 내 목소리를 듣나봐요. 머물지 않았던 시간 속에 잊혀져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그대와 난 그 시절 속에 사랑으로 남아있죠. 두 손 꼭 잡고 온종일 거닐던 꿈만 같던 그 어느 날 수줍게 다가온 그녀의 입맞춤
늦은 밤 골목길 헤어짐이 아쉬워 밤새 나누었던 얘기들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시절 속에 남아있죠. 머물지 않았던 시간 속에 잊혀져 사라질 줄만 알았는데 그대와 나 그 시절 속에 사랑으로 남아있죠. 곁에 있어도 그립던 두 사람 영원을 약속했었죠. 어느새 이별은 우리 사이를 비웃듯 가까이 와 있었는데 얼마나 울었나 멀리 손을 흔들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이 순간도 그때 기억은 나를 눈물 짓게 해요. 어쩌면 나 아직 그대를 사랑하고 있나 봐요. 자, 지금 들으신 두 곡은요. 야,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르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곡으로 제 가슴 속에 있는 곡입니다. 아끼는 곡이죠.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 그리고 심플리 선데이의 사랑해요 듣고 왔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에서요 좀 벗어나서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이제 TV를 잘 볼 시간이 없어서 거의 유튜브로 많이 이제 챙겨보고 합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 근데 노래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즘 대세가 미스터 트롯, 그리고 현역가왕. 근데 저는 미스터 트롯보다 현역가왕 쪽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역가왕을 여자 편도 많이 챙겨봤고, 지금 남자 편이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핫한 지금 상황이고요. 탑7이 결정이 됩니다. 자, 결정이 됐죠, 이미. 탑7 현역가왕,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일 가왕전이라 그래서 한국의 가수 7명, 현역 가수 7명과 일본의 7명 가수들하고 경합을 겨루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 무조건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뭐 누구 치고받고서 누가 이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음악을 교류하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7명,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 7명, 굉장히 뜻깊은 문화 교류가 상당히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 편은 끝났죠. 그래서 여자 편에서 전유진, 마이진 같은 친구들이 아주 굉장히 또 부각이 됐었죠. 자, 남자 편 지금 뜨거운데요. 탑7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공교롭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자, 7명 중에서, 남자 7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국악, 판소리를 전공한 친구들이에요. 최수호, 신승태, 김준수, 강문경.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서적인 부분이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섞인 그런 민족이고, 한이 섞인 목소리. 그 국악과 판소리, 국악의 판소리에 이 트롯을 접목을 하니까 신금을 울리는 그런
멜로디와 또 목소리가 저희를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역가왕에 나왔던 친구들도 있고 뭐 지금 송가인씨, 양지은, 홍지윤, 김태연, 김다현 이 어린 친구들도 신동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다 판소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요즘 완전 신드롬입니다. 1등을 한 박서진 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독보적인 임영웅 씨 다음으로 팬덤이 많은 친구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또 장구의 신이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현역가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현역들이 경합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런데 와,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절실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래, 어떤 분야든 절실해야 되겠구나. 절실해야만 하늘도 돕고 또 절실해야만 노력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뭐 돈만 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좋은 음악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정말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뭐 다 안타깝죠. 탑7에는 못 들은 사람들은 다 안타까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Fly to the Sky 자 하면 뭐 대표적인 뭐 R&B의 제왕이지 않습니까? 환희 씨가 아깝게 8등이에요. 8등. 그런데 이제 여자 편에서는 R&B의 여왕 린 씨는 탑7 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린 신드롬도 뭐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탑7 안에 못 들었다고 해서 영원히 뭐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타이틀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희 씨 뭐 비록 8등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탑7이니까 너무 마음 그렇게 안 좋게 그냥 축 처져 있지 말고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 R&B도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귀에 익은 트로트도 같이 병행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준비했습니다. 자, 여자편 현역가왕에서 지금 정말 왕성 활동을 하고 있는 린의 그래도 마이 데스티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Fly to the Sky 환희의 가슴 아파도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소리
오늘 하루도 12번도 더 내 마음이 다녀오네요. 그대가 내게 위험하대도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종일 그려도 내일을 쓸 그리움 어제처럼 다시 남아서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킨 눈물에 맘이 짓물러가도 그대라면 난 괜찮아요. 이렇게 잘하는데 탑세븐에 안 됐구나. 아이고. 그치만요, 한씨, 제 마음속에는 영원한 원픽입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아이고. 자, 요즘에 대한민국의 실물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하죠. 점점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주식 시장과 같은 투자 시장도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과도기, 격동기, 혼란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부자들은 더욱더 부를 축적하고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활고에 매일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서울역 광장을 가보면은 매일매일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요, 한 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노숙자들의 공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선진국인 유럽,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복지가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네들에도 문제점이 있나 봐요. 대한민국보다 더 비참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 질비합니다. 거지라 그러죠. 불황아들. 자, 이게 소매치기도 너무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특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칫 방심하다가 큰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때 굉장히 나약하고 평범한, 저도 소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그리고 예전에 IMF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그냥 큰 문제와 고비는 그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좀 내성이 생긴 거죠. 제가 TV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는 부자일 수밖에 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되물림이 된다는 건, 이건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자, 부자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유연한 사고, 그리고 집중력, 끈기, 그리고 기획력도 있어야 되죠.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하게 양극화현상으로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이 가난을 탈피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무조건 일단은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해야죠. 그리고 발품도 팔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세상에 참 많이 부딪혀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무섭고 두렵죠. 두렵지 않겠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낯선 곳에서 생활한다는 게. 자, 그런데 목표 설정이 명확하다 보면은 두려움 같은 거 그냥 쉽게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 누굽니까? 나는 반딧불, 나는 개똥벌레인 줄 알았는데. 자, 황가람 씨, 중식이 밴드의 중식이 노래를 불러서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신금을 올리고 나름대로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노숙자 생활을 엄청 오래 했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짜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여기저기 나는 반딧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죠.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멋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 만약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요. 공감해야 되고 내 처지를 타박할 게 아니라 개척해 나가야죠. 언제까지나 금수저 흑수저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예외겠지만 이것저것 없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라도 길을 여러분들한테 팍팍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이 가고 목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오늘 드디어 라이브도 못합니다. 예, 그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패턴과 나의 루틴을 좀 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이제 외쳤나 보다. 자, 두 곡을 들을 건데요. 이번 곡은요, 현역가왕의 탑7에 든 친구들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왜 또 탑7에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같이 감상해 볼까요? 신승태의 실비 오는 소리에, 그리고 최수호의 월하가약.
오는 소리에 님이 올 것 같아서 부시시 잠 깨어나서 먼 길을 바라보네. 바람 부는 소리에 이미 것만 같아서 살며시 귀 기울이며 들릴 듯 들리지 않네. 그리운 나의 님아 언제나 오시려나. 나의 기다리는 마음 그대는 정녕 모르리라. 슬피 오는 소리에 님이 올 것 같아서 부시시 잠 깨어나서 먼 길을 바라보네. 바람 부는 소리에 님일 것만 같아서 살며시 귀 기울이며 들릴 듯 들리지 않네. 그리운 나의 님아 언제나 오시려나. 나의 기다리는 마음 그대는 정녕 모르리라. 달래도 달래도 가슴이 우는 밤 이 어깨에 기대어 저 달을 보시오. 달이 뜨네. 달빛 아래 사랑 오냐. 저 달도 아시건만 오이해 당신만 모르시나.
방금 들으신 최수호의 오라가야과 먼저 들으신 신승태의 실비 오는 소리에, 이 두 분은요 지금 탑7의 현역가왕에 이제 안착이 돼 있고, 공교롭게도 이 두 분 다 또 국악 판소리를 전공자들입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네, 가슴에 심금을 확 울리는 아주 멋진, 진짜 부럽다. 아니 목이 이렇게 다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럽네. 근데 이렇게 듣는 것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듣는 건 일단 만족하고요. 제가 좀 목 상태가 좋아지면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50회 이후부터는 DJ 라이브 코너를 준비를 했었는데 목이 계속 안 좋아져서요. 이거를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건 의미도 없고 청취자들한테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빨리 잘 치료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겠습니다. 오늘 54번째 임종환의 뮤직톡, 또 무엇이든 물어보살. 글쎄요, 제가 그냥 과거와 지금 현재와 여러 가지 이렇게 공존하면서 경기가 어려운 부분, 또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도 체벌에 대한 부분, 참 현재 좀 사회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감이 되실 분들도 있고, 뭐 아까 주차 얘기도 했지만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 프로는 사는 이야기고, 거기 더 붙여서 이렇게 음악도 청해 듣고 공유도 해보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 너무 이렇게 주제가 무겁지도 않고 또 가볍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저는 좀 하고 싶고, 저만 이렇게 막 울부짖는 것보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주제들도 다양해지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저는 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패턴, 저의 삶의 패턴과 루틴이 아직까지는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은 목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원래 부르려고 했던 곡을 음원으로 듣고 저 물러갈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55번째 오땡이네. 다음 주에도 잠시나 주제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힘차게 달려봐요. 알았죠?